불을 쌓는 사람과 항상 궁핍한 생활을 하는 사람 사이의 실제 차이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운도 아니고, 지능도 아니고, 출발점도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간단하지만 파괴적인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채 매일 반복되는 습관입니다. 한꺼번에 당신을 파산하게 만드는 습관은 아니지만, 그것은 서서히 독약처럼 당신의 미래를 조금씩 약화시킨다. 이런 습관을 서두르라고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서두르고, 성공하기 위해 서두르고,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서두르고, 소유하기 위해 서두르십시오. 당신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몰락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훌륭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평범하게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인내심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다릴 수 없었고, 기회를 놓쳤다는 생각을 견딜 수 없었으며, 앞에 놓인 함정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간, 그 냉혹한 재판관은 기다리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만을 처벌할 뿐입니다. 모순되는 것 같죠? 당신은 빨리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데, 바로 그 때문에 영원히 가난에 갇히게 됩니다. 반면 침착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훨씬 일찍 도착합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아이러니입니다. 나를 거의 한 세기 동안 게임에 참여하게 한 것은 천재가 아니라 기다리는 능력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유행을 쫓는 동안 나는 가만히 있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음에 큰 것을 쫓는 동안 나는 확실한 것을 고수했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후 서둘러서 돈을 걸었던 사람들은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반면 저는 여전히 여기에 있으며 똑같은 평온함을 가지고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1924년에 태어났습니다. 세상이 미쳐가던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익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행복감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이번은 다르다고 믿었습니다. 1929년까지 도착했습니다. 나는 은행 앞에 끝없는 줄을 서고, 흠잡을 데 없는 양복을 입고,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텅 빈 표정을 짓고 있는 남자들을 기억한다. 그것은 가난이 아니라 절망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부자였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다시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엄연한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두려워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추월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들이 당신보다 더 잘 살고 있다는 두려움. 그러니 멈추지 마세요. 사고, 팔고, 교환하고, 운영하세요. 당신은 자신이 민첩한 투자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매 순간 주가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고, 매주 전략을 바꿉니다. 그들은 바쁘고, 헌신적이며, 규율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0년이 지나도 자산은 늘어나지 않고 불안만 커졌습니다. 왜? 왜냐하면 그들은 시간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들은 한 주식을 사고, 내일은 다른 주식을 사고, 그런 다음 모든 것을 다시 교환합니다. 그들은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수수료와 기회 상실로 자원을 낭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진정한 부는 광란의 움직임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인내로 쌓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뇌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사바나에 살았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진화는 우리가 행동하고 무엇이든 하도록 프로그램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사바나가 아닙니다. 그는 당신이 매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이 씨앗을 심고 수확을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심고 다음 날 씨앗이 싹이 트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땅을 파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망했고 잘못된 씨앗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여 다른 씨앗으로 교환했습니다. 해마다 그의 밭은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씨앗이 나빠서가 아니라 가공 시간을 한 번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속은 세 가지 치명적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서둘러 행동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기회를 보고 먼저 뛰어들고 싶어 합니다. 소식을 듣고 지갑을 조정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누군가 돈을 버는 모습을 보고 부러움을 느껴보세요. 이러한 조바심은 잘못된 자산을 잘못된 시간, 잘못된 가격에 구매하게 만듭니다. 1970년에 나는 이런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장은 열광했고 모두가 다음 대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한 사람들은 혼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바뀌자 돈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겁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서둘러 떠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조금 벌고 이제 이익을 얻고 싶습니다. 가격 하락을 확인하고 서둘러 매도하세요. 당신은 신중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두려움입니다. 이러한 러시로 인해 조기에 매도하고 진정한 이익을 놓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나는 좋은 회사의 주식을 사서 50% 이익을 얻었고 그것을 팔았습니다. 나는 그가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 후, 그 회사의 가치는 10배로 늘어났습니다. 나는 단지 주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자유도 팔았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배웠다. 좋은 회사는 단지 4분의 1이 아니라 평생 동안 당신과 동행해야 한다. 세 번째는 비교를 서두르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벌고 있는지에 집착하고 누군가가 새 차를 사면 열등감을 느끼고 이웃이 그의 재산을 2배로 늘리면 당신의 전략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렇게 서두르면 길을 잃고 다른 사람의 게임을 하게 됩니다. 나는 결코 나 자신을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관대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리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군가의 성공이 내가 오늘 성공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거기까지 가는 데는 10년이 걸렸지만 나는 2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방해가 되고 있으며 그 대가는 종종 평생 빈곤의 대가입니다. 몇 가지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탄탄한 경력과 넉넉한 퇴직금을 갖춘 55세의 뛰어난 엔지니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친구들이 기술주에서 손쉬운 이익을 얻었다고 자랑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꿈에 거의 모든 돈을 투자했습니다. 1년 뒤, 사고가 났다. 귀하의 계정은 0이었습니다. 그는 은퇴를 미루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야 했다. 그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서두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자신도 빨리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서둘러요. 그리고 그는 단 한 번의 베팅으로 수십 년의 노력을 불태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에너지 넘치는 월스트리트에 도착한 점고 야심찬 분석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루 16시간 일하고 보고서를 연구하고 뉴스를 따르고 매달 포트폴리오를 조정했습니다. 나는 수익을 최적화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패시브 펀드보다 실적이 나빴다. 왜? 왜냐하면 나는 서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서두르고 매번 올바른 결과를 얻기 위해 서두르고 시장을 이기기 위해 서두르십시오. 결국 수수료와 세금이 그의 수입을 모두 먹어치웠다. 인덱스 펀드를 사고 휴가를 냈다면 더 부자가 되었을 텐데.
세 번째 이야기는 나에 관한 것이다. 그래요. 나도 실수를 했어요. 나는 탄탄한 회사, 합리적인 가격, 유망한 미래 등 완벽해 보이는 기회를 보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사서 돈을 벌었고, 참을성 없이 그것을 팔았습니다. 10년 후에는 그 회사가 업계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버텼다면 그 투자가 내 인생을 바꿔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서두르고 있었다. 내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서둘러 증명하십시오. 나는 부의 진짜 적은 시장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조바심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다림은 수동성이 아니라 능동적인 훈련 형태입니다. 느림의 힘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고 대답할 때 거절하는 방법을 아는 데 있고, 세상이 공황 상태에 있을 때 침착함을 유지하며 주변의 모든 사람이 정신을 잃을 때에도 원칙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이보다 더 빨리 부자가 되는 전략은 없습니다. 워렌 버핏과 나는 큰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카콜라 주식을 사서 수십 년 동안 버텼습니다. 우리는 보험회사에 투자하며 단기적인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품이 터지는 것을 보았고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부는 발효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느림은 우리에게 세 가지 소중한 것을 줍니다. 먼저 생각할 시간입니다. 서두르지 않을 때 보고서를 읽고 경영을 분석하고 부문을 이해하는 등 회사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가 10년 후에도 여전히 존재할 것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까? 서두르는 사람들은 단지 내일 주가가 오를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둘째, 실수할 시간입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면 단 한 번의 실수도 당신을 망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걸지도 않았고 대출도 받지 않았으며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았습니다. 배우고 수정하고 다시 시작할 여지가 있습니다. 서두르면 실수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부자가 되겠다는 꿈에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지속할 시간입니다. 시장이 무너져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팔고 있을 때 당신은 버티세요.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 당신은 빛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서두르는 사람들은 첫 번째 충돌에서 믿음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전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단지 내기를 하고 있었다. 간단한 계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간 15%의 수익을 올린다면 10년 후에 R만 달러는 R 117달러 100만이 됩니다. 1년에 20%를 벌고 그중 5년 동안 50%를 잃는다면 결국 R 30만 달러만 남게 될 수 있습니다. 봤어? 끊임없는 느림이 항상 불안정한 속도를 이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뇌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20%의 수익률로 행복했고 10%는 거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일관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연간 10%를 버는 사람은 한 해에 100%를 벌고 다음 해에 모두 잃는 사람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50년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젊어서 죽기 때문이 아니라 지갑이 그렇게 오래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그들은 30%를 얻었고 내년에는 14%를 잃었습니다. 그런 다음 전략을 바꾸고 다음 유행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다시 시작하고 시간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워렌 버핏은 복리가 세계 8번째 불가사의라고 말했습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습니다. 당신이 서두르면 그들은 당신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리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은 기다리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속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당신의 지능을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인내심을 테스트해 보세요. 그는 당신이 포기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몇 년 동안 당신의 주식을 그대로 두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절망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빨리 돈을 버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당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매 직후 가격이 하락할 것입니다. 이 테스트는 마음이 약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규율만이 승리합니다. 1973년에 나는 이것을 실제로 배웠습니다. 시장은 무너졌고 모두가 패닉 상태에 빠졌고 전화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팔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시장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절박하게 내린 결정은 종종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5년 후 시장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판매한 사람은 후회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던 곳에서 계속해서 배당금을 거두었습니다. 시장의 잔인함은 시간을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옳고 그름을 즉시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불확실성, 의심, 외로움 속에 남겨둡니다. 대부분은 그것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는 침묵을 참을 수 없고 기다림을 참을 수 없으며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동합니다. 그들은 좋은 회사를 팔고 의심스러운 주식을 사고 순간적인 기회를 쫓기 위해 장기 계획을 포기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단지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최악의 재정 조언자입니다. 기다릴 수 없다면 결코 부자 클럽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기다림은 입장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바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용적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준비금을 만듭니다. 투자하기 전에 6개월치 비용을 저축하세요. 이 돈은 투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시장이 붕괴되더라도 청구서가 지불된다는 사실을 알면 서두르지 않고 매도할 수 있습니다. 살기 위해 투자로 돈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약은 합리성의 기초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가장 똑똑한 사람도 불안의 인질이 됩니다. 둘째, 규칙을 정하세요. 어떤 자산을 구매하기 전에 이것을 10년 동안 보유할 것인가? 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시장이 내일 10년 동안 문을 닫는다면 나는 편히 잠들 수 있을까? 가격이 50% 하락하면 더 사야 할까요? 아니면 당황할까요? 대답이 아니오라면 구매하지 마세요. 규칙은 당신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충동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소음을 줄입니다. 매일 뉴스를 따르지 말고 매시간 주가를 확인하지 말고 전문가의 예측을 듣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을 더 똑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지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지갑을 살펴봅니다. 버핏은 훨씬 더 작아 보인다. 우리는 모든 진동에 대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장기적인 방향을 알아야 합니다. 소음에 덜 노출될수록 더 차분해집니다. 넷째, 역할 모델을 찾으세요. 누가 정말로 부자가 되었는지 연구하십시오. 빨리 부자가 되었다가 파산한 사람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부를 쌓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유행을 쫓지 않고 미친 듯이 거래하지 않으며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농부와 같습니다. 해마다 봄에 심고 가을에 수확합니다. 이와 같은 모델을 사용하면 속도 저하가 단점이 아니라 중요한 유일한 장점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째, 지루함을 받아들이세요.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투자가 지루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감정도 없고, 아드레날린도 없고,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벅차오르는 일도 없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조정을 가하는 규율일 뿐입니다. 투자가 흥미로웠다면 아마도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을 정말로 부자로 만드는 투자는 풀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것과 같습니다. 지루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를 창출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지루함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현재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돈을 버는 방법, 오늘 돈을 쓰는 방법, 오늘 더 나은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 생각합니다. 귀하의 결정은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부자는 미래에 산다. 그들은 오늘 내가 얼마나 벌 수 있는가? 라고 묻지 않고 이 결정이 10년 후에 나를 어디로 데려갈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 지평선은 수십 년입니다. 부자들이 현재에 관심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은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변호사로 일하며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돈을 자동차나 집, 사치품에 모두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할 자산에 투자했습니다. 친구들은 내가 불쌍한 사람처럼 살았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값비싼 차와 큰 집,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20년 후 나는 은퇴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시간과의 관계가 달랐기 때문이다. 나는 내일의 자유를 위해 오늘의 불편함을 기꺼이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미래의 평온함을 즉각적인 편안함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을 만족지연이라고 합니다. 심리학 용어처럼 들리지만 부의 핵심 비결이다. 만족을 미룰 수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내일이 되어야 할 것을 오늘 소비하면서 산다. 그리고 내일은 언제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제 저는 어떤 위기보다 더 많은 재산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대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레버리지가 똑똑한 사람들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돈을 이용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논리적인 것 같지 않나요? 하지만 진실을 말해줄게. 그리고 진정한 부는 소유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측정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순간의 열기 속에서 내려진 모든 결정, 모든 지금 아니면 결코의 충동, 빠른 반환에 대한 모든 약속은 당신의 돈뿐만 아니라 당신의 평화를 훔치는 소리 없는 도둑입니다. 불안해서 행동하는 사람을 시장은 용서하지 않는다. 그분은 기다리는 법을 아는 사람들, 매 순간의 인내가 견고한 무언가를 건설하는 데 있어 벽돌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사람들은 움직임과 진행을 혼동합니다. 그들은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전략을 바꾸고 마치 다음 기회가 결정적인 것처럼 기회에서 기회로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부는 속도의 게임이 아니라 인내의 게임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방향을 바꾸는 사람은 아무데도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씨앗을 심고 내일 그것을 뽑아서 그것이 자랐는지 확인하는 사람은 황폐한 땅밖에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일관성은 백만장자와 몽상가를 구분하는 요소입니다. 그것은 재능도, 운도, 지능도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매일 같은 일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서두르는 것을 거부할수록 목적지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오류를 피하는 것이 바로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내리지 않는 모든 충동적인 결정은 같은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신기루를 쫓느라 바쁜 동안 당신은 진짜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 빚에 빠져 있는 동안 당신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자산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순간적인 승리를 축하하는 동안 당신은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될 행운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인내심은 수동성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행동하는 규율입니다. 남들이 파티할 때 공부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지출할 때 저축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투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에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위기는 위장된 기회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의지와 지식, 강철 같은 용기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엄연한 진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루함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흥분, 아드레날린,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원합니다. 그러나 부는 흥미롭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조롭습니다. 박수가 없을 때에도 매일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무리를 따르려는 유혹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서 빛을 발하는 동안 지루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결국 지루한 자들이 땅을 물려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도 여전히 의심스럽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자, 팡파르도, 스포트라이트도 없이 천천히 불을 쌓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답은 분명합니다. 진짜 부는 소음을 내지 않습니다. 나무처럼 소리 없이 자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열매를 맺으면 모두가 그것을 보고 정말 운이 좋았구나 라고 말하죠. 하지만 당신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그것은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인내심이었습니다. 규율이었습니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은 아닙니다. 상황이 나아질 때는 아닙니다. 준비가 되었다고 느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조금 절약하십시오. 조금 공부하세요. 조금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예외 없이 매일 이렇게 하세요. 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상관없습니다. 친구가 새 차를 샀거나 해외여행을 떠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지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때, 당신은 그 모든 작은 행동, 겉보기에 사소해 보이는 모든 결정이 합쳐져서 뭔가 특별한 것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뒤돌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는 운명이 아니라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살고, 유혹에 저항하고, 그 과정을 존중한 결과입니다. 기억하세요. 시간은 당신의 가장 큰 동맹자입니다. 당신이 그것으로 일할 때, 그것은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지나가는 매일매일은 재정적 자유에 더 가까이 다가가거나 더 멀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두세요. 서두르는 것은 완벽함의 적이며 돈의 세계에서는 완벽함을 독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심호흡을 해보세요. 천천히 하세요. 그리고 건축을 시작하세요. 부는 빨리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끈질긴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친구여, 끈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유일한 것입니다.